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이혜린입니다. 기존 진행자 한태우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앞으로 2주간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연휴가 끝난 오늘 날씨도 연휴가 끝나는 게 아쉬운지 우중충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흐린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원주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와 비교해 다소 덥겠는데요. 오늘은 남부와 충청 지역에,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적은 양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은 지난달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과제와 지원책은 무엇일지 들어보고요. 지난 1일에서 3일까지 원주 옥상영화제가 원주 상지대 한의학관 옥상, 한국관광공사 옥상, 아카데미 극장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0일까지는 온라인 상영이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찾아줬는지, 향후 관련 사업은 무엇인지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봤습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권순찬 기자 연결해서 도내 이슈 알아봅니다. 9월 13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의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5년간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를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월 납입금의 3.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어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도약 계좌가 출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 출시가 목표인 청년 도약 계좌는 5년 만기로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에서 6%를 보태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입 자격은 만 19에서 34세 청년으로 개인 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80% 이하여야 하며 청년 희망 적금과 다르게 가구 소득이 추가됐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은 월 194만 원으로 중위소득의 180%는 월 350만 원 수준으로 정부는 가입 대상 연령의 30% 정도인 306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무이파가 서해를 타고 올라오며 중국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반도를 비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뒤이어 북상 중인 13호 태풍 무르복의 경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무이파는 북진하다 중국 서해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이 중국 해안 쪽으로 바짝 붙어 이동하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앞서 11호 태풍 신남노도 북서진에서 북동진으로 제주에 상륙한 만큼 태풍 무르복 역시 흰남노처럼 대한해협을 중심으로 북동진 경로를 밟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월 사회단체들이 경찰서 덕포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영월군 이장연합회는 군번영회와 노인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나 시민단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단체협의회는 영월경찰서 덕포 이전을 비롯해 도시 소멸 위기 등에 직면한 영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장연합회는 또 경찰서를 덕포 공공청사부지로 이전 신축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경찰서와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강원연구원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17일 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향후 연구 용역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강원연구원 연구책임위 김범수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는 지난달 착수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비롯해서 정부 및 시군협의회 결과 등을 종합해 올해 안으로 강원특별법 첫 번째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하죠. 네. 네, 이에 앞서서 지난달 17일 보고회와 지난 31일 권역별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가 개최된 바가 있는데요. 우선 연구 용역에 착수하게 된 이유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연구 용역에 착수하게 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저희 연구원이 도유일의 싱크탱크로서 내년 6월 출범 예정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연구원 차원의 어떤 제안이 있어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이 되겠고요. 또 둘째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는 2층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시군이 없는데 저희는 18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 용역의 도에 대한 사항은 물론이고 또 시군에 대한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어떤 혁신적인 행정 시스템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 연구원이 그동안 축적되어 온 시군 현안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참여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강원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의 조항 비교에서 찾을 수 있는데 법의 본문만 비교해 봤을 때 강원특별법은 현재 23개조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은 481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원특별법의 개정에서 제주특별법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행재정에 대한 사항은 물론이고 규제와 산업특례 등과 관련된 지역개발에 대한 사항이 총망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역정책연구소인 저희 연구원이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내년 3월에는 개정안을 발의해서 내년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구상인데 일정별 추진 내용도 궁금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단시일 내에 지금 단시간 내에 추진이 돼야 되는데 내년 4월 입법을 목표로 현재 도의 추진단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입법을 목표로 할 때 특례 발굴 연구 결과는 10월에서 11월 정도는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연말에 부처 협의에 들어가고 여기에서 정리된 내용으로 내년 초부터 입법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일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저희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 내용에 대한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시군별 전담 부서에서 부족한 인원으로 현안을 살펴보고 또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군을 권역별로 나눠서 협력과 상생으로 특례를 발굴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부분이 가장 아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특별법 개정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은 특별법 설치의 목적과 이에 관련한 개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목적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역별 특례 발굴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4개 권역으로 각 지역이 안고 있는 여건과 특성에 맞고 또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능 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18개 시군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사항보다는 권역별 사항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접경권과 탄광지역은 대체 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영서권은 수도권 시대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또 영동권은 신태평양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항구 도시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지금 많은 상태잖아요. 구체적인 목표 설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잠재력도 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목표 설정을 해야 할까요? 일단 권역별로 좀 약간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규제와 관련돼서는 접경지역과 탄광지역 쪽이 저희가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접경지역을 말씀드리면 접경지역의 문제는 저희가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군부대가 후방으로 이전 배치되면서 지역의 상권이 위축되고 있고 또 이 문제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유지 문제도 거론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접경권의 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산업 기반이 미약한 곳이지만 지역의 장점과 연결된 산업을 구상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도적으로는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또 타법과의 관계에서 하위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접경지역,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점도 저희 특별법 내에서는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강릉과 같은 동해안 권역에 대한 해법도 궁금합니다. 예,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도 가장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영동 지역을 둘러싼 주변의 변화가 현재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동안 세계화가 정점에 있었던 시기에 동해안은 환동해권이라는 어떤 개념적 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미중 갈등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화의 어떤 그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죠.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영동권은 그동안의 어떤 환동해권 프레임을 넘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어떤 개념들로 바꿔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것을 신태평양 시대라고 보고 있고 또 이 신태평양 시대 영동권이 동해안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또 여기에 맞춰서 국제적 관심을 끌 수 있는 각종 이벤트라든지 지역의 랜드마크를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로 구축을 하고 또 양양공항에 대한 항로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에서 특례를 발굴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시군들의 특례 발굴도 중요한데요. 권역별로 힘을 모으는 것도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들립니다. 이 권역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제나 해결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실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군에 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짧은 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개별 시군에 대한 사항보다는 권역별로 지금 사안을 보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나 세종시는 지역이 제안해서 또 지역이 중심에 대해서 추진된 사례가 아니고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례입니다. 네. 이와 달리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진 국내 최초의 사례이고요. 또 지역이 중심이 돼서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내용을 채워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오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와 시군 간 협력과 상생이 이런 지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행정과 재정 그리고 정책적 분권에 대한 수요는 돈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를 채워나가려면 내 것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상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또 우선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오늘 강원연구원 연구책임위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연구원 연구책임위 김범수 박사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원주 옥상영화제가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지난 11일까지 일주일 동안에는 온라인 영화제로 그 여운을 달랬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옥상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원주 옥상영화제가 마무리됐죠. 우선 어떤 행사였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 옥상영화제는 올해로 6년째 진행된 행사인데요. 네. 매년 여름이 끝나갈 쯤 원주 옥상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선선한 바람을 느끼면서 야외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인기가 좋은데요.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영화 현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독립영화를 좋아하는 20, 30대 청년들이 이 영화제를 처음 만들었는데요. 독립영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을 찾았어야 하는데 이제 도내에서 만들어진
만들어진 최신 작품과 또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은 독립영화를 원주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영화제에는 역대 가장 많은 작품이 출품해서 심사 끝에 영화를 선별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영화를 보고 치열한 논의 끝에 개막작을 선정했습니다. 네, 독립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진행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땠을까요? 네, 상지대학교 영화관과 또 한국관광공사 옥상 그리고 아카데미 극장에서 밤샘 영화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개막식과 폐막식이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요. 개막식 첫날부터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준비된 객석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영화제를 찾았습니다. 좌석이 꽉 차서 뒤에서 영화를 보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올해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영화 외에도 즐길 거리가 많았습니다. 또 개막작은 최근 2년 동안 강원도에서 제작된 작품들로 지역 특색이 드러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원주 옥상영화제 이효정 프로그램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오프라인 행사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사실 먼저 정하고 싶어요. 네, 원주 시민들 말고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네, 처음 이제 이런 행사를 왔다가 그 이제 느낌이 좋으셨는지 그 다음날 이제 다른 지인들한테 소개해서 같이 이렇게 함께 오시는,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보고 간다고 이제 그런 말씀 전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 오프라인 행사 잘 마칠 수 있게, 네, 많이 찾아주신 분들한테 일단 너무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뭐 감독님, 배우님들 도 저희 이제 다 오셔서 또 대중 강연 이런 부대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했거든요. 실내에서 하는 그런 부대 프로그램도 이제 시민분들이 많이 와주셨고, 그래서 공간이나 프로그램 면에서 아마 그 전보다는 훨씬 좀 지적으로 많이 저희가 좀 발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어떤 영화들을 만날 수 있을지가 참 호기롭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올해 옥상영화제에 공모한 작품은 400여 점이나 되는데요. 그중 시민들이 밤샘을 거쳐서 28편의 작품을 선정해서 3곳의 상영장에서 각각 다른 작품이 상영이 됐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관객과의 대화 시간인데요. 상영된 영화의 감독과 배우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준비가 됐습니다.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숨은 의미들을 직접 질문하고 또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영화 상영 외에도 공연 무대가 이어졌고요. 또 간식 부스에서는 커피와 음료, 떡볶이와 어묵을 즐길 수 있어서 한껏 더 좋은 분위기를 냈습니다. 또 옥상에 마련된 인조잔디와 캠핑 의자와 캠핑 테이블에서 아늑한 조명과 함께 낭만적인 공간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현장에 방문한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생애 최초인 것 같아요. 옥상에서 영화를 보는 경험은 특히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이고 느낌은 기대 이상이다. 영화는 야외니까 공기가 너무 좋고 영화의 사운드랑 그 믹스되는, 그러니까 그 음향과 이 공기가 믹스되는 그 느낌이 되게 예술적이다. 왠지 모르게. 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같이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참 시민들이 옥상의 특별한 분위기를 즐기면서 영화를 감상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언제 영화제를 즐길 수 있을지 또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영화제가 두 곳에서 진행이 돼서 다른 곳에서 상영된 영화는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일주일간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 영화를 모두 볼 수 있는 온라인 영화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22개의 단편을 집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매년 온라인 영화제도 함께 진행이 되고요. 또 앞으로 매년 여름이 끝나가는 8월 말 옥상 영화제가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대중 강연 프로그램의 반응이 좋아서 매년 이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올해 즐기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에는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옥상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내년에는 흥미가 생깁니다. 내년에 있을 영화제 기대가 큽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최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 이슈 알아봅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권순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원주의 옛 미군 기지인 캠프롱의 부지 일부가 올해 말 원주시로 반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원광수 원주시장이 최근 직접 캠프롱 부지 현장을 찾았다고요. 네, 원주의 옛 미군 기지 캠프롱 일부 부지의 연내 반환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원광수 원주시장이 지난 8일 현장을 찾아 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점검했습니다. 원광수 시장은 이날 도시재생과와 환경과, 첨단산업과, 문화예술과, 건강체육과, 역사박물관, 여성가족과 등 관계공무원 30여 명과 함께 캠프롱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원주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캠프롱 부지 공원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캠프롱 공원 조성 사업은 33만 5,605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국비 532억 원을 포함해 총 1,107억 원을 투입,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원 내에는 국립전문과학관과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원주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한미군기지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 역사성 등을 고려해 기존 막사, 교회 등 건축시설물을 최대한 존치할 방침입니다. 또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녹지도 원형을 유지한다는 보관입니다. 원주시는 연내 부지 일부가 반환되는 대로 내년부터 공원 조성과 함께 국립전문과학관 착공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광수 시장은 현재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가 추진 중인 국립전문과학관, 시립미술관, 수영장, 박물관 등 각종 문화, 체육시설 건립이 완료되면 전국 면모의 티카공원 조성은 물론 북부권 도시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달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1,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지난달 행성과 홍천 등 영서지역 집중호우 피해액이 356억 원, 복구 비용은 1,37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13개 시군 중앙합동조사 및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심의 결과 피해 복구비는 주택침수, 농경지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 42억 원, 하천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 비용은 1,33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비 764억 원이 지원되며 도비 102억 원, 시군비 50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행성 877억 원, 홍천 235억 원을 비롯해 춘천 12억 원, 원주 21억 원, 강릉 23억 원, 영월 15억 원, 평창 79억 원, 정선 24억 원 등입니다. 홍천과 행성은 지방비 부담분 444억 원 중 246억 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됩니다. 특히 행성, 성구 1천, 1, 2천, 2, 2천은 재난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개선복구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연내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 오기 전까지 주요 시설물을 복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민선 8기 이후 첫 추가 경정 예산으로 7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이 민선 8기 출범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7,287억 원으로 평창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162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 회계가 1,022억 원 증액된 6,578억 원, 특별 회계가 140억 원 증액된 709억 원입니다. 재정 안전화를 위한 조기 채문 상환 98억 원, 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 77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개설 15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공약 사업, 국민 중심의 생활 불편 해소 사업,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채무 상환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로는 일반 공공행정 13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3억 원, 교육 16억 원, 문화 및 관광 52억 원, 환경 197억 원, 사회복지 55억 원, 보건 14억 원, 농림해양수산 145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17억 원, 교통 및 물류 13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4억 원 등입니다. 신재국 평창군수는 민선 8기 국민과 함께 행복하고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일보 무한화체육부 권순창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